안녕하십니까. 어, 계정 해지 메일이 온 지 한 일주일 됐는데, 어, 그 이후에 다른 문제가 전혀 없고, 또 구글에서 계속 메일이 와요. 정상적으로 이거저거 안내 메일이나, 혹은 최근에는 뭐 핸들인가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되나 하고 만들어 봤는데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언제 갑자기 안 될진 모르지만은 일단 한번 이거 안 될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그때 급하게 실망하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져놔서 그런지 갑자기 안 되면 뭐 그냥 미련 없이 그냥 어, 사라졌구나 채널이 이렇게 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서서히 또 뭐 다른 소통 방법 같은 거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전만큼은 아니래도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산울림 오랜만에 그 음악평론 비슷한 거를 이제 주절주절 할 텐데 어, 좀 오랜만에 지금 이게 이런 거를 찍는 거라서 어, 이게 왜 이렇게 여기에서 걸려가지고 산울림 자 산울림도 이제 뭐 제 기억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산울림은 뭐 산울림 하면은 제 기억에 처음 강렬하게 남는 곡은 가지마오 가지마오 그거 있죠. 가지마예 가지마오 이거 아세요? 그 노래가 일단 제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첫 곡이에요. 어, 오히려 이제 뭐 아니벌서가 더 일찍 나온 곡이잖아요. 뭐 다 그 근처에 나왔지만은 근데 아니버서가 나왔을 때는 제가 너무 애기 때고 가지마오 가지마의 가지마 하는 거는 그 노래도 아주 제가 좋아하고 어 기억에 이제 첫 기억으로 이제 남아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산울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도 뭐 이를테면 부활이 그 전에 디엔드로 활동했듯이 산울림도 그 전에 뭐 활동을 했는데 산울림으로 활동한 거는 어쨌든 어 이제 제가 애기 때부터 이제 활동을 한 거죠. 그 이전에는 지금 이제 뭐 제 그 뮤지션 평론 시리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는 주로 라디오를 주로 예전에 들었던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음악 잡지나 이 TV 인터뷰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있긴 하지만 주로 이게 라디오에서 들었던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풀기 때문에 디테일 부분 같은 거에서 약간 오차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음 중요한 건 이제 제 그 시각에서 일단 이렇게 본 거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음악 평론이랑 조금 다르고 사장님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또 좀 색다른 그런 컨텐츠가 되기를 바라면서 산울림을 저도 좋아하죠. 어, 가지마의 가지마. 그 좋아. 되게 좋아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첫 기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곡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러다가 대학생이 됐.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좋아했습니다. 산울림 노래는. 산울림처럼 아, 창작 능력이 있는 그 뮤지션들은 어, 명곡을 계속 쏟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역순으로도 막 이렇게 다시 찾아 듣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 계속 그걸 막 찾아 듣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지만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대학생 되기 전까지는, 왜냐면 산울림은 말씀드렸듯이 산울림이 이 창단 이렇게 된 게 제가 완전히 갓난아기 때기 때문에 이 사춘기 그런 감성 그때 탁 부닥친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대학생이 됐는데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그게 나왔어요. 뭐 그 중간에 이제 몇 곡 제가 일단 제가 기억하는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와 고등어 이런 거 아주 좋았죠. 근데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를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재발견 뒤로 역주행하면서 이제 또 한 번 들어보게 되는 거죠. 내가 옛날부터 좋아하던 밴드인데, 어, 근데 야 이거 대단하네. 그때가 90년대 한 중반 정도였을 것 같은데, 어, 기타 사운드 이렇게 딱 나오고,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타자, 오토바이로 기타를 산 다음에 뭐 개미로 뭐를 타고 달팽이로 뭐를 타고 복잡합니다. 복잡하다기보다 말이 이상해. 어, 보이는 대로 나는 대로 나는 대로 사이버 뭐 이렇게 그 그때 당시 그때 당시가 90년대 중반 사이버 이를테면은 그때는 이제 인터넷 통신이랑 인터넷 그 정도 그 중간 그 이제 바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중화되는 바뀌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90년대 중반에서 후반 그 사이였겠구나. 사이버 세상 그거를 하니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왜냐면은 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바뀌는 시기에 제가 그 원래도 좋아하던 산울림이 이제 그걸 했는데 여전히 저력 있고 여전히 멋있더라고. 오토바이로 기타를 타자, 오토바이로 기타를 타자 타자. 그게 이제 재입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역주행으로 그 중에 이제 많은 이제 대표곡들 중에서 많은 부분 또 제 귀에 익은 것들도 있지만은 이제 앨범 전체를 딱 여러분 좋은 그 뮤지션들을 이렇게 하면은 앨범 전체를 들을 때 꽉 차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떤 환상의 그런 앨범 하나하나 버릴 게 없이 그건 시간을 줘요. 내가 말 되게 못하네. 예. 내가 지금 계정 문제 요즘에 며칠 그것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제대로 뭘 안 찍어가 말을 못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줘요. 근데 뭐 그 중에서도 제가 산울림 하면은 생각나는 거는 그래도 진짜 오래 활동했잖아요. 한 40년 정도는 그 동생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전에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셋 중에 하나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밴드 하자 이렇게 하고 뭐 김창완 씨가 거의 솔로 밴드 비슷하게 이렇게 이끌고 간 그런 것도 꽤 그 중에는 긴 기간이 있긴 하지만 세 분 다 되게 공부도 잘하고 창작도 잘하고 바쁘게 사시고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근데 한 40년 정도를 사고 나서 어쨌든 동생분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한 10여 년 전 그 일이죠. 근데 그 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가지마야 가지마 이걸 되게 좋아했고 지하철역에서 내가 뭐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기억나는 건 그 시기에도 많이 있죠. 개구쟁이 그리고 아니 벌써
산 할아버지, 꼬마야, 그리고 뭐 어머니와 구동, 그리고 회상, 뭐 청춘, 뭐 창문 너머 어렴풋이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아이씨,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미치겠네. 노래도 몇 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생각이 날라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이거를 듣고 이제 역주행으로 한국 한 곡 다 들어봤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야, 이거 딱 그런 뮤지션 찾았을 때 기분 되게 좋거든요. 뭔가 보물 상자를 발견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목이 뭐 유명하지 않은 곡들까지 이제 쫙 들어봤죠. 정규 앨범이 한 열 몇 개가 되고 하는데 순서대로 쫙 들어봤어요. 그런 음악을 들을 때 밤에 누워가지고 그 세계 속에 빠져들잖아요. 예, 그렇게 빠져들게 할 수 있는 뮤지션은 다른 것보다 창작력인 것 같아요. 창작력이 있는 사람은 밤새 전집을 다 이렇게 듣는 게, 들으면서 즐겁게 이렇게 그 음악을 음미할 수 있게 이렇게 음악을 만들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다 호불호들이 있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우림 씨도 밤에 전집 이렇게 싹 그냥 들으면은 되게 이렇게 좋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밴드 중에서는 국카스텐이 저한테는 이제 그런 밴드고, 창작 능력. 그리고 그런, 저는 그래서 이제 창작 능력이 있는 뮤지션들을 이제 좋아하는데, 시네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조용필이나 나훈아 선생,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창작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곡들이 다채롭고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낡은 느낌, 촌스러운 느낌, 이런 걸 받을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어떤 뮤지션이 있다. 제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조용필 씨나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의 곡들도 많이 있어요. 저한테. 저는 이제 굉장히 평가를 하고, 뮤지션 씨들을,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분들 거의 대부분 다 다른 분들인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분들이 섭렵했던 장르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승부를 봤던 또 이 기존의 장르들, 이런 것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대중적인 것도 가고 뭐 이렇게 갔죠. 뭐 그런 이유가 큰 것이고, 이제 국카스텐이 됐건 산울림이 됐건, 국카스텐은 이제 몇십 년이, 한 반세기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한데, 국카스텐 노래는 어쨌든 옛날 유행했던 유행가 같은 느낌처럼은 안 들릴 것 같아요. 산울림의 가지마오라든지 내 마음의 주산을 깔고, 이런 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난 노래인데 지금도 그냥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창작 능력을 가진 그 사람들도 전략적으로는,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쪽에 그 활동하고 그럴 때
엔카 그 느낌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들어간 거라면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서태지가 됐건 뭐 다 대단한 뮤지션들인데 전략적으로 뭐 그 당대 완전히 그 엣지 부분의 장르들을 이렇게 하고 그런 건데, 내가 산울림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국카스텐 얘기했을 때랑 비슷하게 무슨 장르다 라고 되게 말하기 되게 물론 락이겠지만은 뭐다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의 독창성이 있어요. 독창성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지금 이게 지금 대충 점심 낮 정도에 하는 건데, 사실 이거보다 이런 시간에 푸른 새벽을 하려고 했거든요. 뮤지션 시리즈 한번 해야지. 푸른 새벽은 제가 음방에서 이따금씩 틀었는데, 좋아하는 밴드인데, 그게 이제 많이 인지도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푸른 새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나왔던 노래 그 밴드인데, 굉장히 이제 제가 좋아하고, 하지만은 아마 정식으로 앨범은 3개인가 밖에 지금까지 안 냈어요. 정규 앨범 거의 10년에 한 번씩 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낼 때 됐는데, 그래서 좀 양이 적더라고. 근데 되게 독특하거든. 거기 푸른 새벽도요. 제가 종종 틀어드렸던 푸른 자살은 제가 몇 개 못 트는 곡이 있어요. 푸른 자살, 자위 막 이런 곡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마 성인 인증하거나 그래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틀 수가 없더라고. 그냥 저 음악 방송에서는. 그걸 하려다가 뮤지션 한번 오늘 이제 다시 그냥 정상적으로 갑자기 사라질 때 미련 없이 그냥 채널 사라지는 셈 치고 정상적으로 뭘 하자. 근데 지금 뭐 공부 내용 하긴 좀 그렇다. 그래서 음악을 하자. 그래서 푸른 새벽을 하려니 좀 그렇다. 산울림을 하자. 산울림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제 이제 주관적인 평가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이제 락에서는 신중현, 산울림, 들국화 이 라인이 이제 뭐 상당히 평가를 받는데 받을 수밖에 없지. 다 뭐 신중현 선생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어쨌든 동시대적으로 했으니까, 세계적으로 동시대적으로 지미 앤드릭스 나왔을 때 신중현이 나와서 미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보는 거야. 보는데 야, 동양의 기타의 신이 있다. 근데 그게 그럴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창작 능력도 셋 다 굉장히 뛰어나고. 근데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것은 이 창작에는 형식이랑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형식이랑 내용이. 근데 그 형식이랑 내용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화위를 얘기를 하자면은, 신화위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헤비메탈 스타일이죠. 근데 신중현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독창적인 것들이 되게 많고, 근데 산울림은 더 그렇다 이거죠.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푸른 새벽도 어디에 넣기가 좀 애매하고, 산울림도 어디에 넣기가 애매하고, 국카스텐도 어디에 넣기가 좀 애매해. 근데 그 애매한 게 나쁜 게 아니지. 그만큼 뭔가 이 오리지널리티를 발음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오리지널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나온 게, 그것도 벌써 오래된 일이구나. 90년대 중반이면은 2, 30년 그렇게 벌써 됐네요. 그래서 산울림을 아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들어보시면은 되게 좋을 거예요. 특히 이제 1, 2, 3집 이런 거 들어보면은, 야, 이게 뭐 어떤 음악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 일본 음악이나 미국 음악 영향 되게 많이 받고 하는데, 그래서 딱 들어보면 족보가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산울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양 음악이니까, 요즘에 대중음악이 당연히 뭐 그런 영향이 녹아 들어가 있지만은 굉장히 다르고,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무시무시해. 근데 이제 이거를 창작력 말고 또 한 측면이 있죠. 연주력. 창작하는 능력하고 연주, 막 가창도 하고 뭐 악기도 다루고 이런 능력. 요게 신중현, 그리고 들국화, 신중현 선생이나 들국화는 아주 끝내주죠. 연주력이 끝내주죠. 우리나라 그 한류는, 락에 있어서는 뭐 신중현 선생이 뭐 미팔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 바람을 분 거고, 그리고 이제 들국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같이 살 때, 아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 때가 아니구나. 그때는 엄마 아빠랑 살 때인데, 주말에 할아버지네 집에 갔을 때요. 국민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 내 할아버지랑 대학로에 갔다가 들국화 갔어요. 들국화 전인권. 그때는 좀 마르고 막 비주얼은 쇼킹했지만은 말랐어. 그때는 80년대 중반 그 정도였을 거예요. 80년대 중반. 그리고 노래도 되게 못 부르더라고. 나는 그게 못 부르는 건 줄 알았지. 시끄럽고. 근데 그 할아버지는 참 그 꽹과리 치시던 분인데 어떻게 그런 것도 이렇게 들으셨나 몰라. 갑자기 문득 좀 할아버지가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좀 넓게 이렇게 열려 있었던 분인가? 국악 방송만 거의 맨날 틀어놨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연주력이나 이런 게 엄청나죠. 근데 이 산울림은 가창력, 연주력,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잘 못, 기성의 아주 프로틱한, 그리고 실력 좋은 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김창완 씨 노래, 어머니는 고등어를 뭐 이거 하면은 별다른 폭발력이나 별다른 기교가 별로 없어 보이고, 가지마 예 가지마, 이거는 폭발력은 있다. 근데 저 초창기 노래들, 그 고음 노래들 많이 있습니다. 폭발력 있네. 폭발력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굉장히 노래 잘 부르는 그런 락 보컬들이랑 좀 이를테면 잉베 맘스틴이나, 재미없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닌가? 이 문화 콘텐츠는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 마이클 스위트, 스트라이퍼의 기타도 엄청 잘 치는데 노래도 엄청 잘하잖아요. 4옥타브 막 도를 그냥 내버리는 무시무시한 괴물 보컬이면서 기타를 잘 쳐. 그리고 잉베 맘스틴도 그냥 3옥타브에서 막 놀 수 있지만은
기타 엄청 속주. 근데 김창완 밴드는 연주력이 좀 처지고, 마치 너바나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너바나도 보컬 잘 부르는 건가? 기타 잘 치는 건가? 이거 생각할 때 이 커트 코베인이 그 징징지지징 이거 다 흉내 내잖아요. 흉내 내기 쉽잖아요. 근데 이 기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것도 그냥 펑키를 기반으로 해서 코드가 되게 단순하고, 뭐 그냥 노래도 그냥 절규, 노래는 뭐 조금 개성 있게 부르네 뭐 이 정도. 근데 김창완 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개성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뒤로 가면서 분석적으로 한번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다른 악기들은 뭐 제가 듣는 귀가 별로라서 다른 악기들은 점점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기타는 원래 잘 쳤어요. 김창완 씨 원래 잘 쳤어요. 곡 쓰는 능력 좋은 사람들 중에서 기타리스트가 많거든요. 조용필, 김수철 이렇게 막 음악색이 막 화려하게 쫙쫙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기타리스트가 많아요. 기타를 엄청 잘 치는 사람들이. 신해철은 그게 안 돼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그 미디 음악의 완전히 우리나라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 하나의 이 시조가 돼버린 거죠. 다양한 악기들 다 잘 다루고 하지만은 기타를 자기가 이렇게 해봤을 때, 아 내가 안 되는구나 그걸 일찍 깨달았대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타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창작 능력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김창완 씨는 기타를 잘 치세요. 제가 그 다른 악기는 잘 제가 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는데, 내가 약간이라도 조금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건반이나 기타나 이런 거는 듣는 귀가 그래도 아예 못하는 사람보다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라이브 이런 영상으로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이런 거 보면은 앞쪽에 이제 기타 연주가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잘 치세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주력 중에서 기타 잘 치고, 이제 드럼이나 베이스는 좀 처음엔 덜했다고 하는데 점점 좋아지고, 이제 그 동생분들인데 군악대 이렇게 가시고 하면서 더 좋아지시고. 원래 그게 다 스쿨 밴드이자 이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야겠네. 나 어떻게라는 곡이 아시죠? 나 어떻게, 박하사탕에 나왔던 거, 설경구. 박하사탕이란 곡도 있죠. 나 돌아갈래, 이 윤도현 밴드가. 근데 이제 나 어떻게가 원래 이제 산울림이 준 곡이죠. 그땐 산울림은 아니고 무의, 다름이 없음. 철학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 디 엔드, 부활 전에. 그리고 넥스트 전에 무한 궤도. 철학적으로 가죠 막. 그러다가 이제 대중적으로 음반을 내는 시기 정도가 되면은 조금 쉽게 바뀌는 것 같아. 근데 김창완 씨는 락, 이제 그때는 그룹 사운드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룹 사운드인데 그때가 70년대니까요. 70년대. 그러면은 이제 뭐 헤비메탈 이런 개념보다는 하드락이라든지 어, 그런 시대인데 거의 독창적으로 여러 가지 사운드 실험을 하고, 또 노래, 곡 쓰는 거, 그리고 가사 쓰는 거, 그리고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진짜 독창적이에요. 진짜. 그걸 이제 제가 증명을 해야죠 이제. 이거 오늘 잘 될지 모르겠네.
말을 오랜만에 좀 길게 하려고 이거 중간에 이거저거 안 쓰는 앱이라고 하는 거 막 지워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가 생길까봐 또 걱정도 되고 시간 확보가 안 돼가지고요.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꽉 차더라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저거 뭐 중간에 앱 다운 막 저절로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다운 받는 것도 있고. 이 김창완 씨가 아까 샌드페블즈 이게 대학가요제 1회 대상곡이 나 어떻게예요. 샌드페블즈. 근데 샌드페블즈가 이제 뭐 옥슨 80이 블로리아 했던 것처럼 샌드페블즈도 기수가 있어요, 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밴드 이런 거를 했었는데 대학 때는 그 할 생각이 없었고 아예 저는 노래를 제가 타고나지는 못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축가 정도 부르는 거. 근데 대학에 가면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또 그런 밴드들이 있어. 그러면은 왜 기수로 가는 거야. 옥슨 80이면은 이제 그 기에 보컬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샌드페블즈도 이제 그 기수에 있는데 그 졸업하는 시점이랑 이게 겹쳐가지고 산울림의 전신이었던 그 그룹은 제외가 되고 샌드페블스가 대상을 탄 거야. 근데 사실은 그 무이라고 하는 밴드나 샌드페블즈의 그 나 어떻게나 다 그 산울림 그 형제가 한 곡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수록이 돼요. 산울림 곡에. 그러니까 엄청난 그 참 능력을 그렇게 중첩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다 그분들 다 공부도 잘하지 창작 능력도 있지 그렇잖아. 그 연주력이나 가창력이나 이런 게 어떤 표준적인 의미에서 조금 처진다라고 하는 게 신이 그래도 그렇게 불공평하진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하현우 같은 경우에는 창작, 연주, 보컬 능력이 다 그냥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뭐 서라볼 레코드 뭐 이제 예전 그런 대로 데뷔를 했어요. 데뷔를 해가지고 아니 벌써 제가 산울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진짜로 좋아하는 보면은 가만 보면 창작력이야 창작력. 제일 좋아하는 건 임재범이긴 하지만은 국카스텐이 됐건 송창식이 됐건 이 산울림이 됐건 들국화가 됐건 창작력이 되게 좋아요. 창작력이 넥스가 됐건 아니 벌써가 나왔을 때는 저는 그거를 들었겠지만은 따라할 수 없었지만은 가지마에 오 이거는 이제 따라했었지. 그리고 나서 아니 벌써를 계속 명곡들이니까 계속 나오니까 아니 벌써도 있고 중간중간에 동요들 산 할아버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이것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기억나는 거는 나는 가지마오 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엄청 명곡이죠. 근데 그게 신중현 씨라든지 들국화에 비해서도 더 규정하기가 어려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내용과 형식이 더 규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창작의 소산이라는 거지. 창작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초반기 그 앨범들이 다 아주 명반으로 이렇게 막 뽑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네, 들국화도 해야겠네. 신중현 선생도 보면은 기타 지미 핸드릭스처럼 잘 치지. 그리고 그 옛날 앨범을 이것도 당연히 제가 태어나기 전에 많이 활동하셨고 그리고 대마초 사건 대마초 이제 그거를 사실 그 박통 때
그 그 뭐라 그러지, 긴급조치 그거 해가지고 그 사실 이 말 안 듣는 사람들 이렇게 잡아가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중에서 긴급조치 뭐 어쩌고 그게 있어요. 그게 홍경민 가수, 그, 그 가수도 이제 189 거기에서 본조비 노래 많이 하고 그랬던 가수인데, 그리고 김장훈 뭐 이렇게 나와서 긴급조치가 아니라 노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풍자한 거냐면 바로 그때 당시를 풍자한 거예요. 그 영화가, 그 영화가 노래를 못하게 하고 되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 70년대 중반에 실제로 박통 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벌써 같은 경우도 나올 때에, 그러니까 그때 신중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음악 활동 이제 제대로 좀 못하게 되는 그 시기가 돼버리는 것이고, 새롭게 나온 뭐 대학생들 아니벌써 이런 거는 다 고쳐야 돼. 가사를 금지곡이 돼버려. 내용에 뭐 은유적으로 그냥 지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들국화도 막 금지곡 되고 막 그랬거든요. 들국화는 더 웃겨. 뭐라 그러더라? 창법 미숙으로 금지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박동 때는 제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나중에 이제 그 음악들을 다 듣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것도 있고, 다른 가수들 죽여주는 노래들 엄청 많잖아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런 거 젊은들은 잘 모르실래나? 근데 내가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은 해랑 사는 너는 나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신중현과 엽전들. 와, 해랑사 해인사도 아니고 해랑사. 해랑 사는 너는 나 한번 들어보세요. 거꾸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그 재미있고 창작력이 있고 창작의 힘을 가지고 있고 위트가 있고. 근데 산울림과 그리고 이제 들국화 같은 경우에도 쇳소리 막 진짜, 들국화나 이 저 누구야, 신중현 선생이나 산울림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되게 주목받는 밴드 중에 뭐 그 뒤로 간 백두산도 있고 있지만은 밴드였단 말이에요. 장기하, 장기하와 얼굴들의 기타리스트가 이 산울림 덕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맨날 그거 막 음반 구입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 우리나라에서 밴드 활동을 하게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 이 형식과 내용, 그리고 뭐 이 표절에 대한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이게 얘기하기가 복잡해서, 그거 제가 나름대로 음악적으로도 한번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몇 개 해놓긴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신중현 선생이나 들국화는 기존의 서구 그 락 음악 뭐의 갈래들에 어느 정도 묶일 만한 그 정도의 그 형식은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산울림은 내용적으로 이제 그 이네 아까 말했지, 해랑 사는 나는 너 이런 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스러운 어떤 또 그런 그 음계도 좀 쓰고. 근데 사실 지미 앤드릭스도 보면은 그 비슷한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제가 듣기에 어, 이거 자세히 말하려면 좀 어려우니까는 이거랑 관련된 거는 표절, 뭐 김태원, 임진모 이거 제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 이후로 표절에 대해서 내가 음악적으로 어떻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얘기를 풀어나간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링크를 걸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에 있어서는 지미 앤드릭스가
영향을 정말 많이 받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들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색다르고 이렇긴 하지만은 어, 토크락에 그래도 좀 이렇게 묶어서 개성 있게 이제 발전시킨 형식과 내용에서 그래도 형식은 어느 정도는 정형화된 그 틀 안에 좀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보는 거예요. 산울림, 국카센 이런 밴드에 비해서는 산울림, 뭐 국카센, 푸른 새벽 이런 밴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게 상대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완전히 뭐 표절 수준이거나 완전히 정형화된 그 틀만 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도 많단 말이에요. 유명한 그 제가 좋아하는 가수나 밴드 중에서도, 뮤지션 중에서도. 근데 신중현 선생이나 들국화 선생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이 개성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울림과 비교했을 때는 산울림은 어디에 넣기가 되게 어려워. 푸른 새벽, 국화센 어디에 넣기가 되게 좀 어려워. 내가 그 지금 어 평론 같은 거 거의 잘 안 보지만은 이제 이런 거 찍기 전에 그 한 번씩 볼 때가 있었거든. 뭐 국카센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봤을 때 나는 별로 동의가 안 되더라고. 국카센이 그 뭐 어떤 음악하는 밴드인가? 라고 했을 때 잘 동의가 안 되더라고. 마찬가지로 산울림도 어떤 음악하는 밴드인가? 라고 했을 때 잘 동의가 안 되고, 산울림은 그냥 산울림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형제 밴드죠. 형제 밴드이고, 외국으로 치면 외국에 이제 한동안 80년대 앞뒤에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세 집 건너 한 집이라고 그랬나? 내가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네. 애들이 그냥 밴드를 하는 거야. 그런 거를 이제 거라지 밴드라고 해요. 창고에 악기 이렇게 몇 개 갖다 놓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거를 하는 거야. 그게 굉장히 문화였죠. 막 미국에 보면은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밴드 비슷하게 보기도 해. 근데 산울림이 산울림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까 장기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기타리스트가 이제 그 하느라고. 근데 이거는 뭐 인터뷰였는지 뭐 라디오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장기하고 김창완 씨하고 둘이서 이제 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곡을 쓰고 멜로디를 쓸 때, 장기하 씨가 예전에 비정상회담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말로만 세계에 뭐 진출이랑 관심 없이 우리말로만 노래를 쓰려고 하는다, 비정상인가요? 이런 안건으로 그거랑 관련이 된 거야. 뭐냐면은 둘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장기하는 뭐 산울림 완전히 그냥 광팬이죠. 그래서 늘 그걸 흉내 내려고 하고 이렇게 뭐 영향을 많이 받고, 흉내보다 영향을 많이 받고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이 양반, 이 밴드도 대단한 그 밴드죠. 왜냐하면은 막 그 장기하고 국카센이랑 경쟁해서, 장기하가 뭐 거의 대상 늘 이렇게 따놓을 만한 그런 인디 중에서, 그런 락하는 시장에서 최근에 두 분 다 좀 젊은 층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저보다. 근데 국카센이 대상을 타버렸죠. 국카센이. 그러니까 국카센은 후광 효과가 무시 못하거든요. 장기하나 산울림은 후광 효과를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후광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 둘 다 실력도 되게 빼어나다. 빼어나니까는 어디 가서 그래도 장기하 산울림 노래를 그렇게 잘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가지고 있는 확실한 색깔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멜로디와 가사와의 그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질문을 장기하가. 언제적 라디오인지 언제적 TV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건. 그랬더니 자기는 이상하다라는 거야.
좀 그 묘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어 아우씨, 가사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어 죄송합니다. 다 아는데 다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길을 걸었지, 누군가 곁에 있다고. 떠나버린 그 사람. 어머니는 고등어를 나나나나나. 좀 막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음이 막 이렇게 우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오는 그런 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멜로디와 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장기하 씨도 좀 그렇지 않아요?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뭐 이렇게. 근데 자기가 거기에 영감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언제 한번 직접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김창완 씨가 자기가 이렇게 곡을 쓸 때 우리말을 일단 쓰고, 이제 곡을 쓸 때 곡을 먼저 만든 다음에 가사를 입히기도 하고 가사에다 곡을 입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어, 보통은 곡이 나온 다음에 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자기 자신이 제조업까지 하는 그런 뮤지션들은 가사에다가 곡을 붙이기도 하지. 근데 김창완 씨가 이제 그런 거야. 우리말로 편안하게 얘기를 일단 해본대. 창문 너머 어렴풋이 뭐 옛 생각이 나겠지요. 이걸 해보고, 길을 걸었지 누군가 곁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런 걸 한다는 거야.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 걸. 이런 걸 우리말로 그냥 편안한 그 말로 하는 거야. 할 때 이 멜로디가 기존에 어디서 어떤 형식, 어떤 장르에서 많이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닌 우리 말에 기반한. 그러니까는 제가 방금 앞서 말했던 신중현, 들국화 이런 대단한 락의 진짜 이 초반부에 열어주신 분들인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어머니는 고등어를 어머니는 고등어를. 가사가 생각이 나야 말이지. 나나나나는구나 해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누나, 나는 참 바보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 걸. 엄마만 봐도 좋은 걸. 이게 자연스러운 그 말에서 우리말 흐르는 거에 음을 조금씩 이제 더 씌우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거야. 그게 김창완 표. 근데 김창완 씨 노래 보면은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나는 그때는 아는가 이 마음 나나나나나나나. 그대는 아는가 내 마음. 지금 이렇게 그 하는 거랑 그 멜로디랑 묘하게 결합이 잘 돼. 이게 궁금했던 거야, 장기하는. 왜 내가 이게 들었을 때 아주 독창적인 느낌을 받는데, 그리고 아직 비결은 모르지만 이게 노랫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뭔가 보통 음악에서 잘 나오지 않는 언니는 고등어를 이런 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랬더니 우리 말에서 나온 거라는 거야. 우리 말. 그래서 김창완 씨가 뭐 김창완 씨 말고 김창훈 씨, 김창익 씨 이렇게 동생분들 또 그 가족 밴드야. 막 세션 참가하셨던 분들도
일가분들이 막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하고 연주력은 점점 더 좋아지고 했지만은 뭔가 독특한 그 스쿨밴드 혹은 그 가레지 가리지 밴드 스러운 그 느낌하고 아주 독특하게 조화가 되면서 지금 말로 치면 인디적인 그런 느낌, 되게 개성 있는 느낌, 그런 게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아유, 그리고 또 특히 아주 암울하거나 아주 하드한 노래들은 김창완 씨 그게 많고, 잔잔한 노래 중에서는 또 이제 동생분들이 만든 곡도 많이 있대요. 내가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회상 같은 노래가 그렇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그거는 남아 있어. 그 기본적인 산울림의 색깔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산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어, 형식이, 그때 당시 형식은 뭐가 있을까? 그때 당시 뭐 하드락의 시기, 뭐 그룹 사운드, 그리고 헤비메탈의 그 이제 막 태동하려고 하는 뭐 그런 시기라고 봤을 때 그런 사운드들도 있고, 멜로디나 가사, 노랫말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암울하거나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다기보다 시적인, 국카스텐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시적이죠 되게. 기타로 오토바이를 어떻게 타? 지징지징 하면서 탈 수는 있겠지. 근데 진짜 타는 건 아니지.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그 개성으로 뽑은 건 역시 가사와 어울린 멜로디, 우리말과 어울린 멜로디. 그게 그 국카스텐, 아니, 네, 국카스텐이라네. 산울림의 다양한 음악적인 그 스펙트럼, 다양한 음악적 실험, 다양한 장르적 실험 속에 그게 하나의 중심수로서 계속 작용을 해줬다. 그래서 아마 신중현, 산울림, 들국화가 어, 이제 락, 지금은 이제 뭐 인디,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 나는 그런 밴드들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두 분은, 형식은 거의 포크락이 됐건 아니면은 뭐 지미 핸드릭스류의 그 기타가 됐건 많이 그래도 들어가 있어. 그러나 산울림은 형식을 뭐라고 되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 어떤 특정한 어떤 정형화된 구조, 사운드 이런 게 왔다고 해도 우리말스러운 멜로디랑 같이 혼합을 시킬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우, 말이 이렇게 잘 안 되네.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울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산울림은 사실 산울림이 결성됐을 때 저는 산울림의 음악을 들었다고 해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애기 때기 때문에. 그리고 산울림 결성 전에는 산울림이 아니라 다른 이제 스쿨 밴드 비슷하게 어, 이제 거라지 그 밴드 비슷하게, 이게 영어 발음 중에서 우리말로 많이 쓰는 발음은 영어로 이렇게 아예 하기가 되게 이상해. 어색해. 어쨌든 가라지 밴드 비슷하게 했지만은 이미 첫 대학가요제 때 사실 어,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인재들이 바로 그 산울림 멤버들이었던 거야. 나우토케부터. 그리고 나우토케는 실제로 이제 실리고 이렇게 했고,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첫 기억은 가지마에 가지마 예, 2옥타브 C 혹은 C 플랫인 것 같은데 절대 음감이 아니거든요. 어,
근데 그런 고음이지, 굉장히 고음이지. 그때 당시에 막 어디서 나온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산울림은 음악적인 그런 요소, 제가 말했던 거 나중에 강조한 거는 말하고 멜로디 그걸 강조했지만 음악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이를테면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내고 비틀즈가 또 새로운 길을 열어내고 이랬던 것 같은 그런 밴드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게다가 외국의 어떤 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실제로. 어쨌든 가지마오 가지마의 그거를 이제 아기 때 들었었고 되게 좋아했어요. 뭐가 시원하고 뭐 하여튼 맛이 있어. 그게 창작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맛이 있는 게. 그리고 이제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아니벌써도 알게 되고 우리 같이 놀아요. 이제 노래방 가면은 그 산울림 노래는 많이 하잖아요. 송창식 산울림 뭐 국카스텐도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그건 들을 수밖에 없는 노래. 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 그렇게 개성 있게 창작하는 분들. 송창식 씨도 그냥 포크라고 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확실한 자기 색깔이 있고. 그러다가 꼬마야 그리고 나 미쳐버리겠네. 잔잔한 곡이 지금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가사가.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가 나왔어요. 그 전에도 유명 대표곡이 많으니까 듣긴 들었지. 그러나 어, 역시 명곡은 잘 모르는, 아직 탐구하기 전에도 명곡이야. 잘 탐구하기 전에도 신중현이 됐건 불가사가 됐건 그냥 좋잖아. 신해철이 됐건.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좀 더 사춘기 때 들었던 신해철이라든지 아니면은 들국화 또 이런 거는 더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강렬하게 오고 이렇게 되지만은 내가 좀 좀 더 앞선 노래나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이제 젊은 분들이 하는 뭐 장기하 씨나 국카스텐이나 이런 부분은 듣고 나서 다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역주행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산울림도 이제 반대 위치지만은 나보다 앞쪽이라서 이제 덜 아는 거지만 이제 앞쪽부터 들어보는 거야. 다 재밌는 거야. 막 자우림 쫙 들을 때 재미있는 것처럼 재미있는 거야. 그리고 특히 1, 2, 3집이 놀라운 거야. 그땐 내가 어렸을 때라서 1집, 2집, 3집 이거는 그 중에 가지마우 같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는 내가 그 중간에 어 뭐 듣긴 들었겠지만은 흥미있게 이렇게 나중에 다시 다가온 노래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앞에 노래는 들어봤지. 근데 그 앞에 연주라든지 그리고 특히 어 라이브로 연주하는 모습 봤을 때 되게 반했거든요. 잘하는구만. 뭐 연주력이 부족한 밴드 그게 아니라 기타는 엄청 잘 치시는구만. 그 생각을 했지. 그리고 어, 그 뒤에 산울림을 좋아하는 그 영향받고 한 밴드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기하 씨와의 뭐 인터뷰였는데 라디오나 TV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음악 잡지 같은 건 잘 안 읽거든요. 평론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나도 이게 지금 음악 평론이라고 지금 하는 건데 평론가들이 하는 평론은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지. 표절할까봐 그런 거야 보다 나도. 그게 아니라 좀 난 다른 각도로 가고 싶어서. 근데 노래가 이게 무슨 맛인지를 잘 몰랐는데 장기하 씨가 그래도 영향을 엄청 받았어. 물어보는 거야. 그 노랫말과 멜로디는 어떻게 쓰시나요? 했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와 하면서 들었던 게, 우리말로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 얘기는 되게 소박하고 동요 같은 얘기, 또 따뜻한 얘기, 뭐 어머니와 고등어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아니 벌써 바뀌기 전에 가사는 굉장히 어둡고 염세적이고 푸른 새벽의 푸른 자살과 같이 뭔가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뭐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런 거였대요. 그래서 금지곡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벌써 날이 밝은 날, 어둡게 보면 되게 어둡거든요. 근데 저 사운드는 그렇지 않지. 아니 벌써 이런 멜로디가 음에 딱딱딱딱 찍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벌써 어머니는 고등어를, 이런 게 바로 아니 벌써 이 날이 밝아버렸나, 아씨, 이게 들어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산울림이 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뭔가 강한 이 자기 색깔이 있고, 그때 당시에 막 활동했던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밴드들 못지않은 독창성, 뭐 하나를, 자기 장르 하나를 개척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의 그 핵심은 노랫말과 멜로디, 그게 이제 어 여러 가지 다른 음악적인 천재성과 어우러져서 어 산울림을 만들어낸 거죠. 아, 오랜만에 좀 길게 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버벅돼가지고 잘 됐는지 모르겠네. 다시 들어봐야겠네. 그래, 웬만하면 올리려고요. 올려가지고 제가 뭐 일단은 계정 해지 뭐 이렇게 메일이 온 다음에 아무 일도 없고 기능도 다 잘 되고, 그리고 막 뉴스 뭐 구글에서 오는 메일이 계속 와요. 오고 연속으로 계속 오는 게 뭐 핸들을 만들래, 핸들. 그러니까 아마 주소란에 어떤 뭐 나를 상징하는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귀찮아가지고 계속 놔두다가 언제 해지될지도 모르는데 하다가 그걸 해봤더니 그것마저 돼. 그러니까는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지만은 이게 뭐 될 수도 있고 하니까는 그냥 다시 전처럼 막 노동처럼 그렇게는,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거의 몇 개 안 찍었기 때문에 노동 2개 찍은 거지. 이거까 2개, 3개 정도 찍었네. 근데 평소보다 이제 반절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이런 페이스로 그냥 가끔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사라지면은 뭐 나중에 어떤 다른, 제가 복구는 안 할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다시 복구해서 유튜브를 다시 하진 않을 거고, 2년 다음 분들이랑 어떤 사이버상에서 그 소통 가능한 창구가 있는지 나중에 알아봐서 있으면 하도록 하고, 늘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